네,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모습인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민주당이 어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죠. 원희룡 장관과 민주당의 목소리 연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국토부 장관이 저를 고발하십시오. 수사에 응하겠습니다.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대신 그 고발 수사 결과 민주당이 제기한 현재 의혹들이 근거가 없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리십시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백지화라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결정을 함으로써 저는 그것에 부당하다고 항의하기 위해서 직무유기고 직권남용입니다. 정치를 그만두고 행정을 하십시오. 예, 민주당은 원희룡 장관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노선을 변경하고 논란이 되니까 이 국책 사업인 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했다. 자, 이렇게 한 것이 명백한 직권남용이다라는 게 이 민주당 경기도당의 주장이긴 합니다. 자, 이런 주장 그리고 이 원 장관이 이제 했던 것들이 정말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이제 법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자, 의원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저게 직권남용이 가능한가? 법률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계속 의혹을 제기하겠다는 수준인 것만은 분명하니까. 예. 또 왜 민주당 중앙당이 안 하고 민주당 경기도당이 저렇게 고발한 것도 좀 의아한데, 어찌됐건 요지인적선 원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대통령이 처하게 혜택을 주려고 고속도로 노선을 틀었다 이거잖아요. 예. 근데 왜 틀었느냐, 왜 변경했느냐.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 양평 국민들이 원했다. 그거는 뭐냐, 민주당 군수든 국민의힘 군수든 간에 양평 국민들이 우리 땅 위로만 고속도로가 지나가지 우리가 이용을 못한다는 그 민원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양평군에서 원했고, 두 번째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용역업체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어제 부사장이 나와서 얼굴을 내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비 타당 안보다는 안에 비해서는 4가지 약점이 있었다. 예비 타당성 안이. 근데 자기들이 볼 때는, 전문가들 식견으로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예비 타당성에. 그래서 결정적으로 보기에는 남한강 위쪽, 원래 안보다는 아래쪽으로 가는 게 적어도 서울 양평안 고속도로 교통량의 90%가 남쪽에서, 그러니까 여주 쪽에서 오는 거예요. 여주 등 남쪽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교통 흡수량도 좋고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고 환경 파괴도 적고 주민들에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서 국토부에 올렸고, 원희룡 장관하고는 만난 적도 없다고 하고 있고, 국토부의 국장은 원래 도로국장 정결 사항이라서 장관한테 보고도 안 됩니다. 자기가 결정했다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놈은 어떻게 보면은 직권남용 여지가 어디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원희룡 장관은 어제 경기도당의 고발 이후에 수사에 응하겠다. 하지만 민주당이 간판을 내려야 된다. 무고로 나온다면. 자, 이런 얘기들을 했고, 자, 그리고 고발 직후에도 오히려 민주당이 양평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 장관은 지난 6일 회견 이후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죠. 예. 민주당 간판 얘기도 하고, 민주당 날파리 행태다라는 얘기하고, 지금 굉장히 극단적인 언사를 얘기하고 여러 가지 현안 이슈들이 있습니다만은 종점 변경 문제하고 땅 소유권 문제가 이미 지금 1단계에서는 아무리 주장을 해봐야, 금방 신 의원도 굉장히 자세히 말씀을 했지만 반박되는 논리들하고 도저히 이게 상통이 되질 않습니다. 이미 1단계에서는 저쪽 탓이래요. 쟤들도 땅 가지고 있대요. 이 얘기 이제 아무리 해봐야 이미 여론 재판에서는 대충 결론 비슷하게 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2단계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 이제 2단계로 고소 고발하고 수사, 조사, 감사
이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형국이에요. 예. 이제는 피치 못하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고소고발이 난무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조사, 수사, 감사를 통해서 또 2단계의 2차 난타전을 벌이는 단계로 들어가고요. 이제는 여론전 또 어떤 팩트가 나오느냐. 아마 두 가지 팩트가 다 상당 기간 동안 혼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여론에 별로 그렇게 반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이제 국정조사도 이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 대통령 차가 고속도로 게이트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국정조사를 즉시 수용해야 합니다. 여당의 이 부분에 대한 협조를 최대한 구하겠지만 대통령의 처가 의혹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진상규명을 회피한다라고 한다면 야당으로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만약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장동 국정조사는 왜 안 하나요? 대북 송금 국정조사는 왜 안 하나요? 아니 아예 그냥 이재명 대표 여배우 국정조사도 하죠. 그거 의혹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해소가 안 됐고. 자, 민주당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 추진하겠다. 자,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제 국정조사 추진은 지금 민주당의 의원 수상 단독으로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 참 이 국정조사를 저렇게 이야기를 쉽게 하고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그러니까 결국 또 게이트란 말을 입에 올리시는데 그 국정조사를 하면 그래서 세월호 참사, 뭐 국정원 댓글 사건, 뭐 국정농단 정도 돼야 국회가 나서서 하는 거지. 예. 이 일이 무엇이라고 국정조사를 하냔 말이에요. 저는 사실 그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나와서 했던 게 용역 결과는 원 장관한테 보고도 안 했고 원희룡 장관은 만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국토부 도로국장 정결이다 그러고 있고 국토부에서 강상면에 더 적합하다 의견을 제시한 적도 없고 우리 엔지니어링에서 회사에도 나왔잖아요. 엔지니어링에서 기술적인 측면만 보고 판단해서 작년 2월 달에 용역 받아서 3월 달에 조사하고 5월 달에 국토부에 보고서 낸 게 답니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말을 안 믿게 되면 저 사람이 거짓말 하는구나. 왜? 국토부의 압력을 받아서. 예. 이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 문제는 끊임없는 의혹 제기. 그 근저에는 김건희 이름 석자만 계속 나와도 물고 늘어지면은 어떻게 보면 땅은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땅은 있고 김건희 이름 석자면 총선까지 내년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 외에는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이제 그 윤재욱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만약에 한다면 대상은 문재인 정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뭐 타당성 조사, 뭐 낙찰자 선정 모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생겼기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마 그렇게 이제 물타기를 여당 입장에서는 하겠죠. 예. 뭐 이것도 하여튼 난타전의 일환이고요. 그 전에 지금 자료 조사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자료 검토를 하려면은 자료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자료가 지금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일단은 좀 장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국조로 가게 되는 명분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국조로 가기 전에 상임위가 열려야 될 거예요. 상임위도 여러 상임위입니다. 일단 생각나는 게 국토위 있죠. 그렇죠. 행안위 있죠. 기재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도 있습니다. 이 4개 정도 이것뿐만 아니고 수사가 또 진행이 된다 그러면 법사위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마 18개 상임위 중에서 반 정도가 여기에 이 현안에 매달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가 또 무슨 자료가 어떤 사실이 튀어나올지를 전혀 알 길이 없고요.
또 반응, 정부의 대응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국감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요. 국감은 8월부터 준비에 일단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뭐가 튀어나올 줄 모르고 10월에 국감이 열리게 되면 뭐가 어디서 나올지 또 전혀 지뢰밭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국조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사뿐 아니고 또 수사 진행되겠죠. 또 뭐 감사 진행되겠죠. 이러면은 이제 이 사안은 저는 어디로 갈지 모르고 뭐 문재인 정부 끌어들이고 막 끌어들일 텐데 이건 정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간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민주당이 양평고속도로 관련 특위 또 출범을 시켰습니다. 자, 특위 출범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게 다 총선을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당 주장대로 야당이 뭐 대통령 가족 그러니까 가족하고 어떤 고속도로 노선 변경의 연결고리 증거가 나와서 빼도 박도 못하게 된다면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무엇이 있냐 말이에요. 제 말은 결국은 자, 첫째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불필요했느냐? 아, 필요하다. 그럼 만들다 보니까 양평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민주당, 국힘 다 군수들이 일괄적으로 요구했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했던 것은 강화 IC인데 종점은 양서면으로 해라. 원하는 대로 하라. 근데 양서면에 사는 청계리 이장이 어제 나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770가구 중에 우리 저 절대 종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있다고 이장이 정을 하는데 이장이 거짓말 합니까? 이런데 뭐 하나. 그러면 적어도 그 불필요한 노선을 만들었거나 노선 결정을 불합리하게 압력을 받아서 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무엇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고 무엇을 탄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글쎄 그거는 교통양과 환경평가 그 교통공학 전문가들 엔지니어링 회사가 했고 제시했고 그것을 국토부는 그냥 도로국장이 받아서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탄핵까지 운운하는 거는 어쩌는 말이에요. 누구 땅이 되든 뭐 이익을 보거나 하는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 거네. 그게 김건희 땅이 됐건 이건희 땅이 됐건 간에 그렇다면 쟁점은 누가 해? 불필요했느냐? 필요 없는 걸 놨느냐? 아니다. 그럼 노선 결정은 누가 하느냐?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한다. 그 전문가들이 거짓말하는 거냐? 그건 나중에 따져봐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이제 피해는 양평 군민들만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에서도 나오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정치권이 뭐 이거 국정조사다, 수사다 이런 데까지 가지 말고 좀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지금 뭐 종점 변경과 이 땅 소유권 문제에다가 세 번째 문제가 이제 백지화란 말이에요. 예, 원장관의 원맨쇼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서 불능의 조건을 걸었어요. 민주당이 사과하면은 다시 생각해 보겠다 그러는데 이렇게 뭐 장관직을 걸고 뭐 이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15년 된 거고 2030년이면 완공이 예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일단 이 사업은 진행을 하는 것이 맞죠. 살려놓고 그다음에 논란을 벌이든 뭐 수사를 하건 국조를 하건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면 백지화를 걸어놓고 하는 건 이건 완전히 정책을 도박판에 취입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은 일단 백지화한 상태에서 싸움을 하더라도 싸움을 하는 게 맞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 1호 쇄신안인 불체포 특권 포기가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거부를 당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안 받으면은 민주당 망합니다. 망한다는 거 본인들이 지금 목 앞에 와 있어서 체감하고 있을 건데 지금 마지막 그렇게 힘겨루기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면 합니다. 자, 김은경 위원장의 경고 그리고 박광원 원내대표의 호소. 자,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도 결국 불체포 특권 포기 당론 추이는 민주당에서 불발이 됐습니다. 자, 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선 의원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다선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에 반대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체포 특권이 사실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 연설을 통해서 내가 이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데서 일단은 시작이 됐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혁신위가 이 이슈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1호 안건으로 해놨는데 의원들의 반응이 별로 신통치는 않았어요. 그게 이제 어제 의총에서 국민들 앞에 나타난 거죠. 그 사이에 있었던 기류는 뭐 분명히 부정적입니다. 첫 번째는 혁신위에 대한 평가가 썩 좋지 않습니다. 혁신위의 구성도 그렇고요. 혁신위가 1호 안건을 이걸로 이 문제로 잡은 것부터도 의원들이 별로 그렇게 공감이 없습니다. 1호 안건은 아무래도 왜 대선, 총선 계속해서 지방선거까지 포함해서 연속 패배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냐. 예. 그렇다고 따지면은 이 문제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혁신위가 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좁혀서 얘기를 하면은 이미 이재명 대표가 대표 연설을 통해서 이것을 했고 이것을 이 이슈를 혁신위가 받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대표가 받은 것을 혁신위가 받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매크로한 문제 또 마이크로한 이 이슈에 대해서 의원들의 동조가 별로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뭐 그동안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이제 뭐 포기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의 이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또 막상 닥치니까 또 본인들이 이제 다칠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김은경 위원장이 이거 안 받으면 불체포 특권 포기 1호 안건 안 받으면 당 망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원래 혁신이 아는 제가 기억하는 모든 영장의 특권을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박강원 원내대표가 뭐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게 순화시켜갖고 당 지도부가 나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득에 실패했다. 도대체 민주당 현재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짐작컨대는 뭐 지금 20명의 의원들 그러니까 돈 봉투를 받았다는 20명의 의원들이 다들 구명 활동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당이 쪼개진다라고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많이 했거나 거기에 의원들이 동조하는 현상이 일어났고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결국 민주당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뭐 검찰 포비아, 검찰 공포증이 쫙 퍼져 있는 여기에 넘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1호 안건도 물 건너가고 2호 안건, 혁신의 2호 안건이라는 꼼수 탈당 방지 이 부분도 김홍걸 의원이 지난번에 뭐 탈당했다가 제명했다가 또 다 제명됐다가 제명되면서 의원직은 갖고 있다가 또 입당했잖아요. 복당을 했으니까 복당 유지하고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 1호 안건에서 2호 혁신의 2호 안건 꼼수 탈당 방지 이거조차도 혁신을 좀 무력화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이게 뭐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국회법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국회법상으로 불체포 특권, 뭐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좀 복잡하죠. 이게 헌법상의 권리인지 뭐 특권인지 뭐 논란은 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헌법상 규정이 돼 있고 국회법에도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포기할 것이냐라는 것도 그러니까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정말로 정교한 것, 또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을 또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이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그 선언도 지금은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고 혁신위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혁신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은 의원들한테 공감을 얻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또 다른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이제 개파 간 갈등 다시 수모니로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대표랑 좀 만나기로 했었는데 뭐 폭우 때문에 연기를 좀 했었잖아요. 당시에도 좀 말들이 많았어요. 뭐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언론들에서도 이게 과연 폭우 때문에 연기한 게 맞냐.
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의원님이 그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팩트는 설명대로입니다. 왜 연기했느냐는 폭우가 그날 3시, 4시 그 어간에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만나서 막걸리를 먹는 모습이 좀 한가해 보이고 국민들로부터 좋아 보이지 않겠다는 판단을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했고 이재명 대표가 이걸 흔쾌하게 받은 거거든요. 근데 꿈보다 해몽이라고 굉장히 여러 가지 해몽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이 음모설도 있고 뭐 만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하여튼 다음 주에는 뭐 분명히 만나게 될 거고요. 뭐 그때 또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면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저는 뭐 안 생길 걸로 보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모임을 좀 단순화하고 간단하게 해서라도 얼굴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는 거에 대해서 원칙적 협의와 합의가 있었습니다. 예. 아니, 저희가 이제 뉴스 초반에 기상에 관련해서 이제 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장마가 다음 주까지도 계속된다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그 다음 주 약속 잡았는데 또 비 오면 또 연기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좀 간단하게 봐야 되겠죠. 예. 하여튼 봅니다. 예, 본다는 것은 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 다시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살짝 움직이시면서 당내 이제 개파 간 갈등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인데, 자, 밖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개파가 좀 힘을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물론 뭐 이낙연 전 총리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제가 보기에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이미 이낙연 전 대표는 뭐 당내 비주류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거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다른 소리는 내겠지만 이재명 대표를 대체한다든지 하는 그런 뭐 생각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러도 되겠다는 나름의 좀 자신감이 붙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권을 쳐다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무슨 이낙연 전 대표의 공간이 총선 때까지는 좀 열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밖에 듣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